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써니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중국 웨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우리 홍진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2년 됐나요? 2년 됐어요. 제가 2년 전에 아, 나왔었으니까는 진짜. 2년 됐어요. 아니, 제가 중국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자마자 아니, 내일 모레 가신다 그래서 그래. 너무 급하게 저희가 급하게 지금 이 세팅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렵게 모든 일정을 지금 다 스탑을 한 상태에서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써니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구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이 자리 한번 만들려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긴 옷이 하죠. 언제 맞아요. 오실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바쁘신 와중에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박사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우리 음. 간단하게 좀 박사님 소개를 해주신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미라고 합니다. 저는 90년도쯤에 아마 웨딩 업계에 제가 발을 디딘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이제 네. 웨딩 잡지사의 기자를 시작을 하면서 웨딩 잡지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서서히 온라인으로 시대가 바뀌어갔고 그러면서 웨딩 플래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잡지사에 있으면서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스튜디오 갔더니 스튜디오에서 막 다 연결해주고 미용실에서 내가 드레스 소개시켜줄게 내가 예식장 해줄게 미용실에서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비전문화된 웨딩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이름도 웨딩 컨설팅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 그냥 패키지. 그치 맞아. 스튜디오 패키지 맞아. 뭐 미용실 토탈. 패키지 맞아 토탈 우리만 아는 맞아. 토탈. 토탈 웨딩만. 그러던 찰나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네. 홍진미 웨딩 컨설팅이라는 웨딩 컨설팅 회사를 오픈을 했고 그게 몇 년도죠? 제가 아마 써니 대표님보다는 더 일찍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2004년에 오픈했어요. 더 오래됐죠. 전 2005년입니다. 아, 뭐야. 나보다 더 늦게 된 거야. 제가 그러네. 올해로 20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19년 차네. 그러네. 제가 더 늦구나. 난 원래 이렇게 다 잘 진료하는 스타일인데 한 가지 직업을 20년 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우리 진짜 놀라운 거야. 그게 진짜 나도 이 업계에서도 그럼. 이제 올해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봤는데 이렇게 네. 한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우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파는 사람은 그렇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만나면 하는 게 어떤 뭐 친구의 개념은 아니지만 이 업계의 웨딩에 대한 스토리나 뭐 시장이나 뭐 트렌드나 맨날 웨딩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고객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그렇지. 그런 과정이나 우리가 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밤새잖아.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은 주로 웨딩 시장, 교육 이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거 후배 양성해야 된다. 이 산업이 정착하려면 맞아요.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저는 막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같이 만나면 대화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치. 그게 너무 재밌었죠. 그러니까 저는 써니 대표님한테 지난번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써니 대표님 정도가 되시면 환원의 개념으로 사회 맞습니다. 환원의 개념으로 맞아요. 저희는 그래야 뭔가 해요.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뭐 책을 집필하시던가 진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웨딩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후배들이 이 써니 대표님의 이 노하우와 어떤 뭐 열정과 이런 어떤 기획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마침 딱 유튜브 내가 하잖아요. 지금 딱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왜냐면 2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파티를 할까 행사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 저는 어쨌든 많은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맞아,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나의 하나의 의무이다. 이런 당연하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정말 멋진 분이세요. 시작을 했고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일반 웨딩 시장이 한국 시장에서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쁘신데 막 내일 모레 가셔야 되는 분을 모셨는데 지금 이 중국에는 언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을 처음 가게 된 게 2019년 8월. 2019년 왜냐 한국에서 8월. 너무 잘 나갔었잖아요. 한국에서 계속 이 일을 진행을 해오고 있다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웨딩은 이제 많이 아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해하던 찰나에 중국에 이제 가장 큰 그 웨딩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죠 말하자면 그 기업에서 마침 이제 한국의 어떤 웨딩을 좀 많이 아는 전문가를 찾고 있는 찰나에 마침 저랑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거액의 연봉을 받고 가셨다는 소식을 웨딩계에 쫙 퍼졌죠. 그게 이제 2019년 8월. 네.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서비스 전략부, 그러니까 그 기업은 전국에 한 45개 정도의 매장을 갖춘 매우 큰 기업이고 네, 그렇더라고요. 매출을 따지자면은 연간 매출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뭐 조 단위 정도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그냥 한 회사가 한 회사가 직영으로 45개 매장을 본사가 갖고 있는 상해에 거. 있죠. 맞아요. 네, 본사가 네, 상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하이 본사에서 전국에 있는 지점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표준이라던가 웨딩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한국의 웨딩이 어쨌든 중국의 웨딩보다는 선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한 감각은 한국 사람들이 더 뛰어나요. 이들은 그냥 이렇게 매뉴얼이 딱 짜진 그 틀 안에서 집행을 하는 거는 이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은 이거대로 안 하고 자꾸 삐져나가잖아. 뭔가 이렇게 창의력이 딴거 하고 싶어. 이것만 해야 돼? 뭐 이런 아니 거. 왜 손님한테는 꼭 컵을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드려도 되지 않나요? 힘들게 살아. 근데 중국은 그냥 손님한테 컵을 이렇게 드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드려. 그렇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 사람이 와도 이렇게 드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집행력은 또 뛰어나요. 한국 사람의 어떤 집행력보다 뛰어난데 그렇게 해서 6년간 이제 중국에서도 똑같이 한국에서 내가 했던 이런 신랑 신부들을 응대하고 직접 현장에서 고객을 케어하고 진짜 드레스를 뭐 입혀주기도 하고 촬영 현장도 가고 웨딩 현장도 가보고 이제 이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결혼 문화, 뭐 혼례 시장 이런 분야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더 우월하고 여기가 좀 더 덜 우월하지만 또 여기가 우월하고 우리가 덜 우월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얘네한테 내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여기서 배우는 배울 부분도 것도 있고. 그럼 사실은 그런 이게 거지. 한국의 업체분들도 뭐 드레스나 사진 이런 이제 분들이 많이 진출하셨죠. 진출하시고 또 진출하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책임자 역할을 갖고 진행을 하신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은 코로나 이후로 쫙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지금 하향 곡선이에요. 지금 중국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거 세계적으로 안 좋으니까. 매우 어렵고 중국은 또 특이하게 코로나 때 봉쇄를 시켜버렸잖아요. 도시 하나를. 봉쇄가 되고 경기가 완전히 딱 정지가 됐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겠지만 웨딩 분야의 타격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때 그 시기를 버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예약을 한 신랑 신부들이 취소는 안 해. 단지 연기가 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봉쇄가 끝난 이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웨딩 건수가 슉 올라갔어요. 상승 곡선을 슉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리가 되면서 이게 다시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가 어려운 것도 원인이겠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정년기 인구수의 감소도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지.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 한국도 너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정년기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뭐 이런 얘기, 결혼은 뭐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그거는 같은 트렌드로 묶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향 곡선을 타고 약간 침체되어 있기는 해요. 일단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시장의 하향선을 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이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웨딩 그러면 하는 범위들이 뭐 드레스, 사진, 그리고 웨딩 장소 이렇게 이제 범위들이 있는데 중국은 어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웨딩 시장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는 뭐 스드메, 소위 스드메, 베뉴, 뭐 그다음에 한복, 뭐 예물, 뭐 요런 정도로 이렇게 줄여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 네. 그 외에 어떤 여행, 그다음에 뭐 웨딩 케이크 이런 것도 그 신랑 신부가 이제 별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신경 쓰는 게 웨딩카, 웨딩카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우리는 웨딩카 하면은 뭐 한 대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은 웨딩카를 하면은 뭐 4-5대. 그다음에 우리는 또 들러리 문화가 많지 않은데 중국은 결혼을 할 때 들러리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서양 웨딩하고 약간 비슷하네.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안 그럴 것 안 그럴 것 같은데. 같은데 오히려 들러리도 막 뭐 그 신랑 친구들 한 4-5명, 신부 친구들 4-5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웨딩으로 인한 소비의 범위는 소비의 볼륨은 중국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들러리나 베스트맨을 안 하는 건 그건 아닌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일반화되진 않았잖아요. 일반화되진 그치, 않았지. 그치, 뭐 그치. 하우스 웨딩이나 어떤 그쵸, 파티 그쵸. 웨딩을 하시는 분들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은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일반화되어 있어요. 있구나. 서양 모든 웨딩처럼. 신랑 신부들이 들러리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의상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할 때 의상을 메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애프터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대략 지금 뭐 늘어난 게 뭐 사전에 한 번 더 있고 한 번 더 입고 그 네.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보통 사전에 결혼식을 하기 이전에 하는 의식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보통 4-5벌 정도 본식 때도. 그러니까 리허설 촬영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결혼식 전에 하는 건 리허설 촬영이라고 별도 촬영을 하잖아. 그거 말고 더. 말고 결혼식 당일도 그리고 결혼식이 우리는 만약에 뭐 12시 예식이다. 그러면 12시에 그냥 1시간 전에 하객들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뭐 예식하고 촬영하고 식사하시고 딱 끝나면 한 3시간? 이 정도 걸리잖아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뭐 이제 북경이나 이런 북방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우리는 만약에 6시 예식, 뭐 5시 예식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던가 아니면 뭐 5시 반 예식 요 정도 하잖아요. 중국은 6시 8분 예식. 오 뭐야? 그거 되게 중요해. 팔자를 좋아하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는 예식 시간이 뭐 6시 18분 예식 이런 거예요. 팔자라는 숫자 때문에. 팔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웨딩홀 우리 홀을 방문을 해가지고 네. 오늘 예식은 몇 시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그 직원이 6시 18분이요. 6시 18분? 잘못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건 아니지. 뭐 30분이면 끊어야지. 30분. 우리는 막 아니지. 끊게 하잖아. 이거 이렇게 이게 하잖아. 뭐야? 뭐 이러면. 근데 나중에 봤더니 8, 18, 28 이렇게 8 단위로 아, 하다 진짜? 보니까 시간대가 우리하고는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구나. 그쵸.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지키죠. 중국 분들은.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중국은 결혼식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겠네, 들어보니. 왜냐면 준비하는 것도 일단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품목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한국도 지금 보니까 한 뭐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6개월 사실 웨딩 홀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쵸. 네. 웨딩홀 잡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맞아요. 해놓고 네. 쉬었다가 뭐 한 6개월이나 네, 뭐 이때 그렇죠. 전부터 네,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중국은 보통이 1년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요. 1년 전부터 많이 장소를 떠나서. 네, 보통 왜냐면 준비해야 될 품목들이 일단 많으니까. 너무나 많고 또 중국은 이게 대륙이고 넓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하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좀 미리 잡고 그 동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렇겠네. 막 고향에서도 와야 되고 그렇게 그렇네. 하니까 날짜를 좀 미리 잡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약간 길일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랑 신부들이 뭐 1년 전부터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뉴를 예약할 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A 호텔은 식사가 뭐 1인당 뭐 15만 8천 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안내가 되고 그래서 100명일 경우에는 뭐 얼마 이렇게 이제 비용을 예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식대가 아니라 중국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원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10명이 그치. 앉아서 그거를 이제 중식 어떤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그 가운데 회전 테이블이 네. 있어서 거기 위에 음식이 이제 코스로 계속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할 때 한 테이블 10명당 얼마 아,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테이블 수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테이블당 보통 뭐
중국 돈으로 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되면은 한 테이블당 250이다. 네. 그러면은 한 명당 25만 원인 25만 거지. 원. 25만 원인 그게 거지. 일반적인. 그치. 많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하는. 아주 많이 지방을 비싼 제외한, 거다. 네. 지방을 제외한 좀 네. 큰 대도시, 일선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네. 상해, 북경, 뭐 네. 이런 큰 도시들 기준으로 좀 일반적인 괜찮은 장소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정도 비용을 예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은 술 비싼 막 빠이주 같은 거 엄청 또 이 풍성하게 하잖아. 거기에 담배가 또 올라가. 아, 맞아. 담배도 여기다 아직도 그것도 그렇죠. 매너, 담배도 매너인데 네. 담배에 얽히는 에피소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네. 웨딩홀을 제가 쫙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 신부 아버님이랑 신부의 친한 친구랑 네. 같이 앉아요. 근데 가족석 이런 게 아니고. 담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님이 이렇게 담배를 해서 이렇게 폈어. 이렇게 네. 딱 피는데 그 앉아있던 그 친구한테 담배를 권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신부 친구한테. 신부 친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근데 그 홀 엄청 깨어 있는데. 그치. 홀 내에서는 원래 네. 금연이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중국에서도. 네, 지금 이제 금연 문화가 이제 막 활성화돼가지고 네. 내부에서는 좀 금연이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시는데 신부 친구한테 담배를 권하니까 와. 이 친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담배를 받아서 맞담배를 피시는데 제가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너무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와 우와. 굉장히 완전 오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놀랍기도 하고 한 번은 양가 어머님 사돈지간인데 결혼식 전에 홀 밑에서 네. 두 분이서 담화를 나누시면서 아주 다정스럽게 담배를 담배를 펴? 나눠. 거기 중국 담배는 건강한가? 모든 담배가 뭐 진짜? 백해무익하긴 한데 그게 희한하다. 그게 그런 담배를 주고 받으면서 같이 피우면서 이렇게 담화를 교류해. 나누는 그게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치파오를 입으시고 너무 웃긴다. 담배를 피시는데 신랑 신부가 다가와서 양가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진짜. 담배를 피시면서 이러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냥 딱 봤을 자유로운데? 때 어.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 이게 너무 무례하다 이런 느낌이 그게 아니라 굉장히 프리한 마인드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접하지 못한 문화였기 때문에 좀 놀랍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참 다른 문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거 외에 이제 그 웨딩 장소에 대한 연출 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심플하고 뭐 이러면서 포인트를 탁 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선호한다면 네. 중국은 그냥 빈 공간 없이 모든 정말 꽉 찼더라. 꽉 채워요. 네. 모든 거를 꽉 채워서 굉장히 화려하고 막 조명이나 LED나 이런 걸 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네. 장소를 네. 만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정신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지만 장점은 와 너무 화려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 보던 컨셉이라 놀라운 거는 장점, 단점은 신부랑 신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 정도. 신랑 신부가 이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연출, 음향, 조명, 효과 막 고래가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거기 가야 되겠네. 중국. 맞아 내가 딱 중국 가야 되겠네. 디렉터 나 완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디렉터의 정말 네,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런 거를 신랑 신부들이 너무 선호하고 좋아해요.